자, 이제 환경 자체가 좀 바뀌었죠. 네, 교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MS 팀즈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여러분하고 또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려고 선생님이 또 노력을 해보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볼 주제는 학교의 역사인데요. 자, 이름하여 선생님이 들려주는 학교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학교라고 하는 공간을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면요. 뭐 유치원,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나아가 대학교라고 하는 기간까지 여러분이 약 15년에 걸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선생님과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그렇죠. 직장이 또 학교다 보니까 여러분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게 될 겁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역사를 가르칠 수 있고 또 여러분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직업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또 행복한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자, 어쨌거나 학교라고 하는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하고 세 가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로는 의무교육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는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하고요. 네, 두 번째로는요, 학교의 역사를 세계사의 연표 흐름에서 한국의 교육이라고 하는 초점을 두고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세 번째는 근대 교육의 모습을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자, 이화학당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여러분이 한번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성역할이라고 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여러분이 세 번째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몇 가지 또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자, 영상을 시청하다 보면은 선생님의 모습이 좀 달라지는 측면도 있을 겁니다. 선생님이 영상을 재편집하는 과정에서 카메라를 교체해서 다시 촬영하다 보니까 모습이 달라질 겁니다. 너무 놀라지 않도록 하고요. 자, 두 번째로 여러분이 내용을 봤을 때에 몇 가지 자료들이 보일 겁니다. 화면을 전환할 거거든요. 자, 그때 자료들은 그 세계사 개념어 사전이라고 하는 책의 내용에 출처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이 유의해서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영상 한번 시청해 볼까요? 화면 전환! 자, 타블렛이다 보니까 이게 좀 조절이 어려운 측면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좀 양해를 해주세요. 자, 먼저 의무교육을 이야기할 때요. 자, 글자 잘 보이네요. 자, 이 독일이라고 하는 국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자, 근데 또 독일 이야기 하려면 사실 그 전에 이 영국이라고 하는 국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자, 바로 여러분 18세기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기억합니까? 자, 바로 산업혁명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공장제 기계공업을 하면서 수많은 노동자들을 배출하게 되죠. 이 산업혁명이 어디에서 시작됐다? 바로 영국에서 먼저 시작이 되었었다고. 자, 근데 이게 후발주자인 뭐 독일이나 프랑스 등지로 이제 확산이 되게 되는데요. 자, 이 바로 독일에서 어떤 문제가 제기됐느냐면 노동자는 많은데 이 노동자들 사이에 학생이나 어린 계층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최저임금이나 노동시간에 대한 이런 인권, 인간적인 대우 이런 문제들이 제기되면서 이들에게 인간적인 삶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무엇을 해주어야 되느냐? 자, 바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언급이 되는 것이 바로 의무교육이 되겠습니다. 이들에게 노동 현장에 나가지 않도록 의무적으로 학교에서 교육을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 놓게 되면 아이들이 공장이 아닌 노동 현장이 아닌 학교에 가게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지금과 같은 의무교육 제도가 마련되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중학교까지가 의무교육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뭐 자퇴나 뭐 이런 처리들이 어렵게 되는 거죠. 왜? 성인들이 여러분 나이 때까지는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된다. 아직 취업이나 직장이라고 하는 그런 현장에 나가서 일하기에는 부족함도 많고 학교라고 하는 울타리에서 여러분을 보호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을 감옥이나 학교에 가두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학교라고 하는 공간에 품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나아가 볼 주제는요. 자, 바로 우리나라 학교의 역사라고 하는 부분을 볼 건데요. 자, 이 내용은요, 선생님이 네이버 세계사 개념어 사전이라고 하는 내용에서 출처를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학교의 여행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내용이 보일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역사라고 하는 교육의 역사, 학교의 역사라고 하는 측면을 볼 건데 세계사하고 이제 같이 흐름이
여러분에게 보여지게 될 겁니다. 잘 보이나요? 자, 기원 전부터 현대 1880년대까지 이제 내용이 보이게 되는데, 자, 물론 세계사도 잠깐 이야기해 보면 폴리스의 내용도 보이고 있습니다. 잘 보이긴 하죠. 자,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땠는지 한번 보면요. 327년 고구려라고 하는 국가가 보이네요. 여러분 소수리만 익히 알고 있죠? 율령 반포, 불교 수영, 태학 설립 이런 거 외우라고 했잖아요. 아,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교육기관의 명칭이 어디에서 보인다? 아, 고구려에서 보이고 있구나. 327년의 역사를 갖고 있구나 라고 여러분이 기억을 해두면 될 것 같고요. 진흥왕 때도 좀 보이긴 합니다. 그냥 가볍게 보고요. 자, 고려시대 보세요. 아, 국자감 어서 많이 들어봤죠. 자, 조선시대 많이 친숙할 겁니다. 성균관. 지금 현재 대학교 명칭으로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균관 대학교의 또 역사는 1398년부터 이어져 오고 있구나라고 보면 되겠는데, 우리가 전체를 봤을 때 우리나라의 학교 교육의 역사는 약 1700년에 흐르게 된다라고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의무적으로 혹은 여러 기타적인 환경을 통해서 학교라고 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배우고 있는데 약 17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확인을 해두면 재밌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더 재밌는 이야기 한번 들려볼게요. 자, 이 또한 자, 네이버를 통해서 세계사 개념어 사전의 내용의 일부를 발췌한 것인데요. 자, 우리나라 이화학당의 초기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웃긴 사항인데요. 자, 우리 조선시대 떠올려 보면은 일반적으로 유교 국가고 남자와 여자의 그 성역할이 엄격하게 구분이 되었던 그런 국가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근대화 시기에 서양 제도가 많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런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데, 자, 이 콜록콜록 하고 있는 사람은 남자 교사가 되겠고요. 지금 오른쪽을 쳐다보고 있는 이 학생들은 여학생들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쳐다보도 보지 않고 있고 둘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하냐면, 자, 콜록콜록 하면서 남자 교사가 이제 들어옵니다. 그러면 여학생들이 남자 교사를 쳐다보지 않아요. 일부러 시선을 맞추지 않는 겁니다. 왜? 유교 국가이기 때문에 내외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남자 교사가 들어와서 칠판의 내용들을 적게 되면 그 내용들을 여학생들이 또 기침을 하게 되면서 남자 교사가 나갔을 때 그 내용을 판서하게 되고, 또 남자 교사가 콜록콜록 하면서 들어오면 또 외면하면서 다른 데를 쳐다보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다라고 해요. 자, 그래서 여기 내용 보면 텍스트에서 어떻게까지 설명합니까? 선생님과 학생이 서로 얼굴을 모으면서도 수업을 하는 경우도 발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진짜 웃지 못할 해프닝인 거죠. 자, 사실 우리도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전국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 마스크 쓰죠. 선생님들도 다 마스크 쓰죠. 그렇다 보니까 선생님이 여러분의 얼굴을 모르기도 하고, 또 여러분이 선생님의 얼굴을 헷갈려 하기도 하는 그런 해프닝이 발생하고도 있는데, 과거 1880년대나 지금의 상황이나 뭔가 유사하면서도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재미있는 주제의 내용으로 우리 근대화 시기의 학교 모습은 이러했겠구나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선생님과 함께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학교의 역사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본 것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여러분에게 조금 친숙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했었나요? 네, 여러분 어쨌거나 학습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자, 선생님보다 더 나은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하고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